현재 시점에서 리플이 오르고 있는 것은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네, 그런데 XRP가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XRP가 얼마나 많은 채택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그럼 XRP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의 XRP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이후에 여기를 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의 흐름들이 더 가팔라지는 부분들이고요.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리플도 이전과 달라진 면모를 보이면서 이제는 리또 속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그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와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발췌를 해서 전해드리는 영상이고요.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공부의 목적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리플 투자에서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투자하기에 어려운 코인입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코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감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가격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리플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치와 이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지금 첫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리플이 오르고 있는 것은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내러티브가 강해지면서 펀더멘탈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내러티브는 어떤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플이 상승한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르는데 이 리플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다른 코인들이 다 열렬하게 달려갈 때 XRP는 아주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였었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겼구나, 요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SEC와의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리플 투자자들의 확고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규제 환경이 변화되면서 향후에 이 XRP의 사업이 더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크립토 차르를 구성을 할 것이다, 크립토 차르를 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보로 지금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 리플 XRP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SEC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황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폴 애킨스라고 하는 후보가 지금 60%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은 70% 정도로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나올 때쯤에는 뭐 당선이 되어서 선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폴 애킨스가 지금 유력하게 회자가 되는데 전 SEC 위원입니다. 그리고 SEC 위원으로 있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SEC가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게리 겐슬러가 가지고 갔던 이 집행 위주의 규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계속 암호화폐를 옹호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과거에 오르지 않았던 코인들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증권성 시비가 있던 코인들도 많이 펌핑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XRP가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은 이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나면은 오히려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SEC 위원장이 실제로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셀더 뉴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XRP가 어떤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XRP가 얼마나 많은 채택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XRP 레저라고 하는 이 메인넷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XRP가 얼마나 많이 채택될 것인가 그 부분은 ETF가 얼마나 많이 상장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위즈덤 트리가 지금 XRP ETF를 갖다가 신청하는 그 양식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트와이즈, 위즈덤 트리, 카나리 그리고 21 쉐어스까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 XRP의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솔라나와 XRP가 가장 많은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XRP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앞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XRP 레저의 어떤 펀더멘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XRP 레저 네트워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이후로 활성 노드가 무려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어떤 노드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XRP 레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사용자와 기업이 참여하면서 리플의 어떤 대중 관심과 사용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28개의 활성 노드를 지원하고 있고 채택률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XRP의 펀더멘탈이 증가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외에도 뭔가 사업이 확장되는 국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비트와이즈의 XRP ETF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트와이즈가 XRP ETP를 갖다가 유럽 시장에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또 시장에서 내러티브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이 XRP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더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영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아텍스가 리플 메인넷, 즉 XRP 레저에다가 머니마켓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리플 메인넷에서, 즉 XRP 레저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RWA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성과가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이미 이 내러티브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XRP에는 또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리플 CEO가 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RLUSD가 지금 막 이제 시작이 됐고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 뭐 카르다노라든지 뭐 도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코인들과의 연계 가능성, 협력 가능성들도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빠르게 이 점유율을 높여갈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USDT나 USDC처럼 뭔가 메이저한 어떤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리플에는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플 CEO가 한국에 방문해서 KBW 2024 행사에서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IPO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얘기는 IPO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023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던 내용들에서는 IPO를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금의 흐름들,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IPO를 통해서 조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 리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규제에 대한 완화 분위기들, 거기다가 ETF가 계속해서 상장되는 이 분위기들 속에서 XRP 레저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XRP 레저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 XRP의 체질 자체는 일정 부분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숏 포지션에 월등하게 많은 어떤 물량들이 집결되어 있고, 그리고 고래들의 매도들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미결제 약정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XRP도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캡처한 부분인데, 가격 대비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좀 또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다른 지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긍정적인 감정도 지금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래들의 트랜잭션도 크게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국면들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나갈지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성장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월등하게 굉장히 크게 높아졌다가 크게 또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성장률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성장성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주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XRP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바이낸스에서 봤을 때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XRP를 모아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계속해서 오히려 거래소로 유입되는 양이 늘어나다가 최근부터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시그널들이 섞이고 있긴 하지만,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들은 조금 더 단기적인 것에 집중이 된다면은 장기적인 시그널들은 조금 더 우호적인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XRP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가격이 1.4달러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크게 상승을 단기적으로 했다 보니까 잠시 횡보하는 구간들에서 약간씩 흘러내리는 국면들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이 1.63달러에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의 XRP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이후에 여기를 또 지지를 받고 다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의 흐름들이 더 가팔라지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1.27달러를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 구간에서도 하방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22평선을 지지하는지 그런 여부들을 살펴보시면서 반등 여부에 따라서 돌파 매매 구간인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하방 이탈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더딥 전략으로서 더 모아나갈 구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의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내러티브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지난 크립토2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을 비중 있게 담아갈지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텔라 루멘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처음 언급하는 코인입니다. 제가 라이브라든지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는 RWA를 기반으로 했을 때 RWA 섹터에서 이 스텔라 루멘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처음 언급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궁금증들 최대한 해결 드리면서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톱 100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가는 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외신들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의 최신 소식 중에서 이렇게까지 가격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뭔가 호재 소식 자체는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뭔가 스텔라 루멘을 중심으로 해서 내막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정한 어떤 주체들, 세력들이 가격을 급격하게 펌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신에서 스텔라 루멘이 거품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은 이어갔고 가격 방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럼에도 스텔라 루멘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에서는 우리가 호재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스텔라 루멘은 기본적으로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리플을 갖다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의견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드 맥켈럽이 XRP를 싹 다 팔아버리고 나가서 이 만든 코인이 스텔라 루멘인 거죠. 그래서 둘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이 B2B 기반으로 금융권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텔라 루멘은 오히려 제3국 혹은 금융 낙후국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다른 서비스들, 즉 금융 포용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뭔가 블록체인의 방향성을 또 굉장히 잘 잡은 프로젝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마스터카드 생태계에도 지금 합류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RWA에서 일찌감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RWA 생태계에서 메인넷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연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이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2등이 스텔라 루멘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서 아비트럼이나 아발란체 그리고 베이스보다도 솔라나보다도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중심에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RWA 상품을 스텔라 루멘 기반으로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텔라 루멘이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지 그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큰 급등을 갖다가 증명할 만한 그런 지표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플과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지난 크립토 투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들이 뭔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코인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내러티브 코인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코인들이 오래된 코인 혹은 오래된 레이어 1 코인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변화 양상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 중에 하나가 또 리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플이 보여줬던 행보와는 다른 행보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때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